자, 2단원까지는 방학 중에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강의 올려놨으니까 한번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3단원인데 3단원의 타이틀이 항상성과 건강이라는 타이틀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애들이 이제 수능 준비할 때 2단원하고 그 다음에 3단원을 가장 까다로워하지. 2단원 같은 경우는 수학적인 머리가 좀 필요한데 3단원 같은 경우는 외워야 될 게 엄청나게 많아. 알지? 100% 암기했다고 그래서 문제가 다 풀리는 게 아니라 이 암기한 부분을 문제에다가 적용해야 되는 연습도 많이 필요해. 그렇지? 그래서 암기 플러스 내용을 이해해야 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이 충분히 돼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암기할 내용이 많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이 엄청나다는 얘기야. 그래서 개념서 자체가 굉장히 얇게 나왔잖아. 실제 노트 정리하다 보면 엄청나게 나올 거야. 내용 엄청 많아.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원 파트를 총 9개의 소단원으로 나눴지? 이때 이제 1번부터 해서 9번까지 보게 되면 이제 3단원에 할애되는 수능 문제가 총 20문제에서 여기서 할애되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7문제 나와. 그렇지? 유전 파트에서도 7문제, 여기서 7문제 합치면 14문제. 2단원, 3단원에서만 14문제 출제가 돼요. 그렇지? 굉장히 비율이 높은 단원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1번부터 9번까지 소단원이 어떤 특정 단원에 대해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골고루 나오지. 내용도 많은데 골고루 나와요. 대표적으로 여기서 한 문제 나와요.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하나에서 두 문제, 여기서 하나에서 두 문제. 그 다음에 혈액형 같은 경우는 보통 뭐하고 섞여가지고 유정 파트하고 섞여가지고 문제가 나와. 그렇지? 골고루 나와요. 예를 들면 신경계만 해도 문제 될 게 엄청 많거든. 근데 왜 문제 나와? 한 문제 나오거든. 할 게 엄청 많은데 한 문제가 나와요. 골고루 나오니까. 이게 이제 사람 미치게 하는 거지. 하나도 놓치면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잡아야 되는, 다 잡아내야 이 단원을 완벽하게 마무리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첫 번째 소단원이야. 첫 번째 소단원은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1단원하고 연결이 돼요. 1단원에서 생명현상의 특징 중에서 뭘 다루니? 물질 대사하고 연결이 돼서 이걸 현재 3단원에서 살짝 자세히 배운 다음에 이거를 몇 단원하고 연결시켜야 돼? 4단원과 연결시켜야 돼. 이 흐름을 잡아야 4단원에서 무슨 계를 이해할 수 있어?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어. 내용 자체가 쭉 연결이 돼요. 그래서 1단원은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거든. 그 다음 2단원을 갔어요. 2단원에서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거의 하려는 시간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1단원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3단원 와. 갑자기 1단원 내용이 나오거든.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포기하게 돼. 난 안 되나 봐. 4단원 갔거든? 생태계 가니까 또 1, 3단원 내용 또 나와요. 또 기억이 안 나거든. 난 안 되나 봐. 또 포기하게 된다고. 계속 보고 또 보란 얘기야. 그치? 그 다음 1단원이 마무리가 되면, 1의 소단이 마무리되면 2부터 9까지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명 활동들을 다루게 되는데, 특히 누구를 중심으로 다루냐면 인간을 중심으로 다뤄요. 여기서 인간 체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을 다루는 거고, 이걸 대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대학 과정에서는 이런 경우를 인체 생리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인간을 보게 되면 인간은 동물이잖아. 그럼 동물 중에서 무슨 류예요? 포유류제. 대체적인 포유류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야. 됐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용 보는 거고, 동물 구성 체제를 보게 되면 동물은 식물하고 다르게 구성 단계가 식물의 단계가 있잖아. 그게 뭐야? 기관계가 있잖아. 이 기관계를 하나하나 다룬다고. 됐지? 소화가 뭐야? 소화계, 그 다음 순환계, 그 다음 호흡계, 그 다음 배설계, 그 다음 신경계, 그 다음 호르몬계. 이걸 또 다른 말로 뇌분비계. 신경계 뇌 분비가 합쳐져가지고 항상성 조절하지. 그 다음에 질병과 병원체부터 사람의 혈액형까지는 여기 계 중에서 무슨 게 연결이 된다? 순환계하고도 연결이 돼. 됐지? 그래서 이제 생명과학으로 개정이 되면서 여러 개의 기관계들 중에서 이게 빠져나갔지. 감각계 빠져나갔고 생식계 빠져나갔어요. 이런 기관계는 다루지 않고 나머지 기관계들을 우리가 이 단어에서 다루겠다는 얘기야. 알았지? 특히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려면 소화기를 이해하고 싶어요. 소화과정이 뭔지 알기 전에 인체 내에 존재하는 소화기관 구조를 알아야 돼. 순환계도 알려면 순환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들의 구조의 관계도 알아야 되고, 이게 머릿속에 다 뭐가 돼 있어야 돼? 외워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원리가 이해가 된다고. 그래서 할 게 많다고. 알았지? 부지런해야 돼.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첫 번째 뭐부터 들어가자. 여기부터 들어갈게. 현재 보충 수업 때 하는 내용은 본 수업 때 하는 내용을 그대로 수업에 임할 건데, 본 수업 때보다 속도가 뭘까요? 좀 빨라. 알았지? 기출 문제까지 다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리 간다. 그 필요한 자료들 있잖아. 그 너희들 막 노트에 막 정리하는데 수업 시간에 적는 노트는 그냥 갈겨. 알았지? 여기 3단원부터는 필요한 수업 시간에 썼던 자료들은 홈페이지에 다 올려줄 거야. 나중에 그거 활용해가지고 최종 정리하면 된다. 됐니? 자, 첫 번째 소단원 2를 가게 되면 물질대사가 나와요. 이미 1단원에서 다뤘지만 물질대사를 정해봐라 그러면
이거 다 잊어버려가지고 뭔 뜻인지 하나도 모르고. 자, 볼게. 자, 물질대사. 일단은 대표적인 무슨 반응이야? 화학 반응인데 이게 체내에서 일어나든 체외에서 일어나든 상관이 없다 그랬지. 보통 청보세에서는 체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 정의하는데 체외에서도 물질대사가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물질대사를 정의할 때는 화학 반응은 화학 반응인데 그 과정에서 누가 반드시 관여하는, 효소가 반드시 관여하는 화학 반응은 체외든 체내든 상관없이 전부 다 물질대사야. 대표적인 소화 과정 있잖아. 소화 과정은 체내에서 일어나 체외에서 일어나? 체외에서 일어나. 알았지? 윗속, 소장속, 대장속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건 체내가 아니라 체외라고 그랬어. 됐지? 어쨌든 이렇게 정의하게 되고, 효소는 무슨 역할을 하지? 촉매잖아. 화학 반응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주지. 효소의 위대함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 단원을 배우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야. 나중에 나오게 될 것이고. 자, 다음에 이때 화학 반응의 종류가 화학 시간이 엄청나게 다를 텐데 우리 생명과학 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만 다루지. 뭐하고? 합성하고 그 다음에 분해. 자, 이때 화학 반응을 정의하게 되면 어떻게 정의하면 되냐? 화학 반응. 반응 전 물질과 반응 후 물질에 뭐가 달라지는 거? 성질이 달라지는 거 화학 반응을 그러지. 그래서 합성은 그래서 저 분자를 가지고 뭘 만드는 건데, 그 분자를 만드는 건데 이놈의 성질과 이놈의 성질이 뭐하단 말이야 지금 다르다는 얘기지. 이걸 화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특히 분자 수준에서 해석하게 되면 분자의 뭐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분자의 종류가 달라져. 그래서 성질이 달라지는 거고. 됐지? 자, 그 다음에 분해는 뭐가? 고분자를 가지고 저분자로 만드는 거지. 그 다음에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꼭 같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었지. 저분자가 고분자 될 때는 반드시 뭐가? 에너지가 반드시 꼭 흡수가 돼야 돼. 됐지? 그래서 흡수된 에너지는 어디에 저장된다는 얘기야? 고분자 내에 저장되지.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만큼의 뭐가 저장돼? 에너지가 저장돼.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저분자와 고분자 중에서 에너지 저장량은 누가 많아요? 고분자가 많아요. 그 다음에 고분자가 현재 에너지를 가득 담고 있는데 이놈을 뭐 시켜버렸단 말이야? 분해시켰지. 그럼 더 이상 저장할 장소가 없으니까 당연히 에너지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됐지? 자, 그래서 이러한 합성을 에너지가 반드시 흡수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러한 합성을 에너지 측면에서 무슨 반응이라고 그래? 흡열 반응이라고 그러고 이놈은 발열 반응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이러한 화학 반응에 촉매인 누가 관여하게 되면, 효소가 관여하게 되면 이러한 화학 반응을 드디어 무슨 대사로 취급하겠다고? 물질 대사로 취급하겠다고. 이때 물질 대사의 합성이라는 개념이 있지. 합성에 쓰이는 개념. 합성인데 흡열 반응인데 효소가 관여하는 물질 대사를 무슨 작용이라고 그래요? 동화 작용이라고 하지. 동화 작용은 대표적인 물질 대사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야. 됐지? 그러니까 분해 같은 경우는 효소가 관여하는 물질 대사를 뭐라 표현해? 이화 작용이라고 표현을 하지. 분해가 됐는데 효소가 관여하지 않았어. 그럼 그런 경우는 이화 작용이라는 개념 자체 쓸 수가 없다는 얘기지. 이런 개념을 쓸 수 있는데 효소가 관여하지 않으면 이 개념 쓸 수가 없다고 해. 알았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근데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살짝 바꾼 거야. 알았지? 됐니? 근데 이러한 관계를 이제 뭘로 한번 해석해보자는 얘기지. 그래프로 한번 해석해보자고. 내용을 설명할 때 그래프로 그냥 내용을 살짝 바꾼 것뿐이야. 일단 X축이 반응 경도인데 반응이 진행될 때 걸리는 시간으로 보면 되는 거고, Y축이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는 물질이 보유하고 있는 무슨 양? 에너지라고 보면 되는 거지. 이때 반응물이 반응 전이지. 생성물은 반응 후야. 됐지? 현재 반응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량이 뭐예요? 에너지량이 많잖아. 반응 끝났더니 에너지량이 뭐 했대요? 줄었대요. 얼마만큼 에너지가? 이만큼 에너지가 뭐 했다는 얘기야? 줄었다는 얘기지. 줄어든 만큼 뭐 됐다는 얘기지? 방출됐다는 얘기지. 그럼 이 반응은 합성이야, 분해? 뭐야? 분해란 얘기지. 발열이잖아. 분해이면서 무슨 반응? 발열이면서 만약 여기에 효소가 관여했다라면 무슨 작용이라 표현하는 거야? 이화 작용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반응물 에너지량이 뭐예요? 적지. 생성물량이 뭐예요 지금? 많잖아. 됐지? 얼마만큼 에너지가 늘었어? 얼마만큼의? 이만큼 에너지가 늘었잖아. 그럼 이만큼의 에너지가 뭐 됐다는 얘기지? 흡수가 됐다는 얘기지. 에너지가 흡수가 됐으니까 이건 합성이야, 분해? 합성이네. 합성이면서 무슨 반응? 흡열 반응이면서 여기에 효소가 관여했다라면 이걸 뭘로 표현한다는 얘기야? 동화 작용이다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죠. 이해됐지? 그지? 자, 다음에 이제 1단원에서 이화 작용의 대표적인 사례하고 그 다음에 동화 작용의 대표적인 사례 배울지? 됐지? 어이씨, 이게 반대로 됐다. 그래프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이거야? 광합성 동화 작용이지? 책에 있는 순서들 보면 돼. 이런 사례 배웠을 거야. 이거 이화 작용이 아니라 동화 작용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이 그래프에 대한 사례야. 알았지?
됐지? 넘어갈게요. 자, 다음 이러한 내용들을 1단원 때 다뤘는데 3단원 들어오게 되면 이런 관계를 또 잘 이해를 못하더라는 얘기지. 그 당시에 식물세포 내의 물질대사 흐름과 동물세포 내의 물질대사 흐름 다 잡아줬잖아. 그 흐름들을 다시 한번 잡아줄게요. 이 개념을 잡아야 나중에 4단원 무슨 개까지 갈 수 있어? 생태계까지 갈 수 있어. 식물세포와 동물세포는 물질대사 흐름. 교재는 없어요. 일단 식물세포 내 물질대사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 일단 식물세포를 한번 볼게요. 무슨 막 가지고 있니? 세포니까 세포막이 있겠지. 이게 세포막의 성분이 뭐예요? 인지질이 주성분이지. 사이사이 뭐가 박혀 있어? 단백질이 박혀 있어요. 그 다음에 식물은 무슨 벽도 갖고 있어요? 세포 벽도 갖고 있지. 이때 세포 벽의 성분이 뭐야? 셀룰로스지. 됐지? 자, 다음에 세포막에 박혀 있는 단백질을 하나를 확대시키면 여기 단백질을 확대시켰어요. 됐지? 세포막에 박혀 있는 단백질의 기능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어떤 기능들이 있어? 세포 내외부로 물질을 출입시키는 데 관여하는 단백질이 있죠. 또 어떤 것도 있니? 수용체로서의 역할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분증과 같은 역할하는 항원으로서 작용하는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있고, 지금 말해준 세 가지 기능이 3단원에 다 나와.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 밖에 있는 단백질 중에서 물질 대사를 직접 촉진시키는 효소의 작용을 직접 하는 단백질도 있고. 알았지? 방금 얘기했던 앞에 세 가지 물질 출입에 관여하고, 그 다음에 수용체 역할을 하는 거, 그 다음 신분증 역할하는 항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단백질들이 3단원에 다 나온다고 그랬어요. 됐지? 현재 여기서 표현한 단백질은 세포 내외부로 물질 출입에 관여하는 단백질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고. 됐지? 그 다음에 식물세포는 진핵세포야, 원핵세포야? 진핵세포지? 그럼 당연히 무슨 막까지? 핵막 같지? 핵막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막도 있다는 얘기야? 막으로 구성된 세포 소기관도 있다는 얘기지. 소포체도 있고 골지체도 있고 리소좀도 있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그 다음에 엽록체도 있지. 막으로 구성된 소기관들을 가져요. 됐지? 그 다음에 특히 식물세포만이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이 하나가 뭐가 있어? 엽록체가 있지. 됐지? 그 다음에 일단은 식물 구성 체제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 모든 식물세포가 엽록체를 다 갖고 있냐? 엽록체가 있다는 얘기는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광합성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식물의 개체 하나를 보게 되면 이거 뭐야? 뿌리, 줄기, 잎이지. 뿌리에서는 광합성하니? 안 하지. 그럼 여기를 구성하는 세포는 엽록체를 가질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 그럼 줄기에서 광합성하냐? 이거 안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를 구성하는 세포도 엽록체가 없단 말이야. 광합성 어디서 일어나? 잎에서 일어나잖아. 그럼 엽록체는 어디 있어야 돼? 잎을 구성하는 세포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됐지? 그럼 또 하나, 그럼 잎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가 엽록체 다 갖고 있냐고? 아니지. 잎의 구조를 보게 되면, 잎을 잘라가지고 단면을 보게 되면 대다수의 표피세포는 엽록체를 가져 안 가져? 안 갔지. 뭐만 빼고? 공변세포만 빼고. 그 다음에 잎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물관 구성하는 세포, 체관 구성하는 세포, 걔들 광합성해? 안 하지. 그럼 물관세포나 체관세포도 엽록체를 가질 이유가 없어. 그럼 나머지 뭐 있어요?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이 있지.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주로 뭐래?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세포들이 뭘 갖고 있다는 얘기야? 엽록체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됐지? 엽록체 자체가 녹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바로 색소를 갖고 있어서 그렇지. 이 색소가 뭐예요? 엽록소제. 엽록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됐지? 그 다음에 하나의 세포 내에는 엽록체가 하나만 있냐? 여러 개 있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뭐도 갖고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갖고 있어. 여기서 이제 엽록체의 기능도 가볼게요. 엽록체가 무슨 성을 위해서는,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최초의 유기물이 무슨 당 만든다는 얘기야, 그죠? 포도당 만든다는 얘기지. 그럼 포도당이 재료 필요하겠네? 뭐가 필요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필요하지. 됐지? 그러면 잎을 구성하는 울타리 조직이나 해면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들한테 이 물질들을 이 양까지 집어내야 되잖아. 그러면 외부에 있던 물과 이산화탄소가 여기까지 뭐 해야 돼? 들어와야 되지. 얘들이 들어오는 경로가 똑같니? 다르지. 이곳으로 들어와요. 얘는 기체 상태로 들어오지. 뭐 잎의 뒷면에 기공을 통해 들어오고, 얘는 액체 상태로 들어오거든. 액체 상태로 들어오려면 절대 기체 상태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토양 속에 스며들어 있는 액체 상태의 물이 뿌리로 뭐 된 다음에 흡수가 된 다음에 뭘 타고? 물관을 타고 잎까지 공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급이 되게 되면 이걸 이제 누가 끌어당겨요? 누가? 엽록체가 끌어당긴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놈들을 드디어 이놈을 가지고 최초의 유기물이 뭘 만들어요? 포도당을 만들자. 됐지? 그럼 포도당 하나를 만들려면 이게 몇 개 필요하지? 6개 필요하고 이게 12개 필요해. 숫자는 왜 필요 없는데 6개와 12개를 가지고 몇 개를 만든다는 얘기야? 하나를 만든다는 얘기니까 이 과정은 합성이야, 분해야? 합성이란 얘기죠.
됐지? 그럼 합성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흡수돼야 돼? 에너지가 흡수돼야 되지. 그럼 이때 최초의 에너지를 일방적으로 공급해주는 놈이 있어. 누가? 태양. 태양은 무슨 에너지가? 비대에너지가. 됐지? 그럼 이때 비대에너지의 종류가 여러 종류 있는데, 비대에너지 종류 알고 있는 비대에너지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방사선들이 있어요. 됐지? 그럼 모든 에너지를 다 광합성한테 쓰냐고. 그렇지 않아. 비대에너지 중에서 무슨 종류를 쓴다? 가시광선을 광합성한테 써. 이 가시광선에 대한 내용이 4단원 생태계 파트 때 나오기 때문에 미리 한번 언급해 준 것이고. 됐지? 그 다음에 이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어디다가 저장할 거야? 포도당에다 저장할 거야. 그럼 포도당에 저장된 에너지 형태는 무슨 에너지를 말해 지금? 화학 에너지. 최초에는 무슨 에너지인데 지금? 비대에너지인데 뭘로 바뀌었어요? 화학 에너지로 바뀌었지. 그럼 화학 에너지를 왜 바꿨는지 이해하려면 화학 에너지가 뭔지 알아야 되겠지. 화학 에너지가 뭐예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직접 뭐 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형태를 묶어서 화학 에너지라고 그래. 우리한테 전기 에너지 공부해봐. 나 뭐해? 나한테 전기 에너지 공부해봐. 나 어떻게 되냐고. 죽는다고 해. 난 그 에너지 이용할 수 없으니까. 나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 필요하다니까? 내가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뭐라고? 화학 에너지라고 이게. 나름대로 에너지 종류 하나 더 늘려가지고 그냥 개념화 시켜준 거야. 알았지? 그러면 비대에너지를 뭘로 바꿔야 돼? 화학 에너지로. 그 짓걸 누가 해요? 염록초 간다고. 비대에너지 흡수해가지고 이놈 무슨 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화학 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이 화학 에너지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준다는 얘기야. 그럼 식물세포는 화학 에너지가 왜 필요했어요? 식물세포도 무슨 체니까? 생명체니까. 얘도 살아가면 뭐가 필요하단 말이야? 화학 에너지가. 근데 주변에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화학 에너지가 없어. 그래서 얘가 직접 뭘? 비대에너지로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시스템을 개발시켜버린 거라고. 알았지? 이제 지가 쓸라 한 거야 결국에는. 그 다음에 이제 포도당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 원자들 중에서 일부 원자가 남아 돌기 시작한다 그랬지. 어떤 원자가? 산소 원자가 남아 돌잖아. 그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들은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 그래서 웬만한 원자들은 다 붙어가지고 무슨 형태로? 분자 형태로 빠져나와. 알았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슨 기체가 만들어져요? 산소 기체. 엽록체는 산소 만들려는 거야? 아니지. 뭐 만들려는 거야? 포도당 만들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부득이하게 뭐가 만들어진 거야? 산소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엽록체 입장에서 뭐가 필요 없어? 산소 필요 없어요. 뭐 해버려야 돼? 버려버리지, 그지? 가버려,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어떻게 포도당이고, 그러면 식물세포도 이제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했고, 직접 에너지 이용해서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라 일단 어디다 저장시켜놨다가, 포도당에 저장시켜놨다가 이제 이걸 뭐 했어야 돼? 꺼냈어야 되잖아. 그럼 포도당 뭐 시켜야 돼? 분해시켜야 되지. 엽록체는 이걸 분해할 수가 없어. 얘는 합성만 하지. 됐지? 참고로 이렇게 합성되는 거를 빛을 이용해서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걸 그 유명 뭐라 그래? 광합성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럴 때 포도당을 분해시켜야 되겠네. 그럼 포도당을 전문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세포 소기관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미토콘드리아죠. 됐지? 그래서 이 포도당을 누구한테 넘겨야 돼? 미토한테 넘겨야 돼. 그럼 포도당이 엽록체 밖으로 뭐 해야 되겠냐? 빠져나와야 되겠지? 됐지? 근데 중요한 거는 미토콘드리아는 포도당을 직접 이용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 이것이 이쪽으로 쉽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놈을 살짝 뭐 시켜줘야 돼? 살짝 분해시켜줘야 돼. 여기 주변에서. 그래서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 주변을 우리가 무슨 질이라고 그래? 세포질이다 표현해. 그렇지? 세포질에서 이걸 살짝 뭐 시켜? 분해를 시켜준다고. 됐지? 그래서 예를 들면 B라는 물질을 만들었다.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야 지금? 분해 과정이잖아. 분해되면 뭐가 나와요? 에너지가 나오겠지. 현재 포도당 속에는 무슨 에너지가? 화학이 들어가 있거든. 그럼 에너지가 살짝 뭐 한단 말이야 이게? 빠져나온단 말이지 이제. 됐지? 이렇게. 이걸 빼냈어? 생명활동에 이용하려고. 됐지? 근데 중요한 거는 포도당을 분해할 때 방출되는 화학 에너지는 생명활동에 직접 이용되지 않아. 또 과정이지. 됐지? 어쨌든 분해를 시켰어요? 그럼 에너지가 다 빠져나온 거야? 살짝 분해시켰다 그랬다. 그럼 에너지 다 빠져나온 거야? 아니지. 아직 덜 빠져나온 에너지가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됐어? 자, 그 다음 이걸 이제 누가 갖고 가요? 미토 갖고 가야 되거든. 그럼 미토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뭘 이용할 수 있는 놈이냐면 산소를 이용할 수 있는 놈이야. 그럼 산소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광합성의 반대 과정 가겠다는 얘기거든. 그 말이 이것을 무슨 분해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완전 분해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B를 완전 분해시켜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화학 에너지가 있잖아. 그럼 이놈을 완전 분해시켜버리면 이 안에 뭐가 다 나오겠냐? 에너지가 다 빠져나오겠지. 에너지를 몽땅 쓰고 싶은 거야. 알았지? 그래서 얘를 완전 분해시키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하지 이제? 그럼 누굴 불러야 돼요? 산소 불러야지. 누가 버린 거를? 엽록체가 버린 거를. 알았지? 그래서 산소를 불러와요 이렇게. 됐지? 산소와 함께 얘를 분해시키면 이제 드디어 무슨 분해가 돼요? 완전 분해가 된다고. 얘들이 완전 분해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 완전 분해되면 원자 자체가 다 소멸되는 줄 알더라고요. 원자 자체가 막 사라지냐? 그렇지 않아. 완전 분해됐다는 얘기는 최초의 재료였던 뭘로 돌아간다는 얘기야? 이걸로 돌아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뭘로 분해가 돼요?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분해가 되지? 그럼 미토콘드리아 입장에서는 이걸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이제 없잖아. 이거 뭐 이제 뭐야? 버리지. 됐지? 그럼 버린 이산화탄소 물을 또 누가 이용을 해? 엽록체가 다시 가져가지? 그래서 뭐래? 또 광합성에서 에너지도 담아준다고. 알았지? 그래서 이 흐름만 보더라도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 있잖아. 원자들은 중간에 절대 소멸되거나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아. 애들이 새로운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분자들을 만드는 거지. 그 원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생물체 사이에서 계속 돌고 있다고. 알았지? 이게 생태계 파트에서 뭐가 순환한다 표현을 해. 물질이 순환한다 표현한다고. 알았지? 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집어넣고 에너지를 빼내는 활동이 일어나는구나. 이해됐지? 그럼 여기서도 이제 완전분해 시켰네요. 완전분해 시키면 분해될 때마다 뭐가 빠져나오겠어? 에너지 빠져나오겠지? 됐죠? 이렇게 해서 화학에너지 빠져나와요. 그럼 이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학 에너지가 빠져나오게 되면 이것을 뺀 이유가 생명활동에 이용하기 위한 건데 생명활동이 바로 이용되지 않는다고 그랬다. 이때 빠져나온 화학 에너지는 다시 소량씩 나눠 담지. 소량씩 나눠 담아요. 어디다가? ATP에다가. 그래서 ATP에다가 나눠 담을 때 이때 빠져나온 화학 에너지가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눠 들어가? 소량씩 화학 에너지가 나눠 들어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분해가 시작이 돼서 분해가 완전히 끝나서 방출되는 화학 에너지는 ATP에 소량씩 나눠 담게 되는데 이때 ATP가 포도당 기준으로 몇 개 만들어져요? 38개 만들어져. 대량의 에너지를 소량씩 38개에다 나눠 담았다는 얘기야. 그렇지? 자, 그다음 그러면 이 과정 있잖아. 이 과정은 ATP 입장에서는 이 과정이 에너지가 뭐 하는 거야 지금? 흡수되는 거지. 그럼 이 과정 합성이야 분해? 합성이제. 그래서 합성된 상태를 뭐라 불러요? ADP하고 인산이라 부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을 때 이 과정을 우리가 그 유명한 무슨 호흡이라 불러? 세포 호흡이라 부르죠. 됐냐? 그럼 세포 호흡의 주 목적은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 속에 들어가 있는 다량의 에너지를 어디다가 소량씩 나눠 담는 거? ATP에다가 소량씩 남아되는 과정까지를 우리가 세포흡이라 한다고. 그렇지? 근데 세포흡 자체를 우리가 주로 뭘로 알고 있단 말이야 지금? 분해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세포흡 과정에서는 뭐도 들어가 개념이? 합성이라는 개념도 살짝 들어가 있다고. 마지막에 ATP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됐지? 근데 왜 세포호흡을 이와 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봐요? 이걸 분해시켜야 이걸 합성할 수 있으니까. 이게 됐지? 중심이 이거니까. 됐니? 됐지? 그 다음 또 하나, 포도당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화학 에너지를 ATP에다가 소량씩 다 나눠 담을 수 있냐 이거지. 담다 보면 분명히 손실되는 게 있어. 그래서 일부 에너지는 뭘로 빠져나가요? 열로 빠져나가지. 예를 들면 포도당 속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가 몇이 있다 가정하면 100이 있다 가정하잖아. 이때 열로 빠져나가는 대략 몇이 빠져나가요? 60이 빠져나가. 몇이 남아? 40 남지. 이 40 에너지를 어디다 나눠 담다고? ATP 38개에다 골고루 나눠 담다고. 알았지? 됐지? 여기까지 세포. 됐지? 자, 만약에 미토콘드리아가 뭘 이용하지 못한다면 산소를 이용 못한다 가정하잖아. 미토콘드리아는 더 이상 작동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까지 분해시켰지만 이놈을 미토콘드리아가 더 이상 끌어올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러면 포도당이 분해되다가 여기서 뭐 해버려? 멈춰버리지. 얘는 완전 분해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거기다 산소 기체를 아예 이용할 수가 없잖아. 여기까지 진행되다 멈춰버리면 이 과정은 세포 호흡 중에 무슨 호흡이라 그래? 무산소 호흡이라 그래. 그렇지? 그 다음에 산소 공급돼가지고 완전 분해되면 여기까지 가면 무슨 호흡이라 그러고? 유산소 호흡이라 그러고. 그래서 무산소 호흡과 유산소 호흡은 아예 별개의 과정이 아니라 서로 뭐 돼 있어요? 그 과정이 연결돼 있다는 얘기야. 중간에 끊기면 무산소, 완전히 끝나면 뭐? 유산소. 알았지? 이런 흐름들이 머릿속에 반드시 꼭 잡혀 있어야 돼. 됐니? ATP에다가 소량의 화학 에너지를 담아놓은 이유, 일단 설명을 했지만 소량씩 나눠 담으면 이걸 이용하기가 뭐 해진다 그랬어요? 편해진다 그랬지? 효율적이면서.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안에 있는 뭘 꺼내써야 돼? 에너지 꺼내써야 되겠지. ATP를 다시 뭐 시켜야 돼? 다시 분해시켜야 되겠지? 그치? 얘를 다시 분해를 시키게 되면 이제 여기에 저장돼서 뭐가 빠져나와요? 화학 에너지가 빠져나오겠지? 많이 빠져나와? 소량 빠져나와? 소량 빠져나와. 그 소량의 화학 에너지를 드디어 무슨 활동에 이용해? 생명 활동에 이용한다고. 알았지? 매일 또 물어보는 거. 선생님, 광합성도 생명 활동이고요. 세포도 생명 활동이잖아요. 그렇지? 이 생명 활동은 광합성과 뭘 제외한? 세포 호흡을 제외한 생명 활동에 쓰인다는 얘기다. 얘들 또 많이 틀려요. ATP를 이용한 생명 활동은 광합성하고 세포 호흡이 아니야. 다른 생명 활동의 지금 사례를 우리가 다루겠다는 얘기야. 알았지? 이제 그럼 어떤 생명 활동에 쓰이나요? 내가 이게 단백질 괜히 그려놓지 않았겠지? 이 단백질이 무슨 일을 해요 지금? 세포 내부의 물질을 출입시키고 있잖아. 이때 출입시킬 때 가끔 뭘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에너지를 요구할 때 있거든. 그래서 이때 ATP에서 방출된 화학 에너지가 어디에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에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이놈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질을 출입시키는 거, 이거를 그 유명한 무슨 수송이라고 그래? 능동수송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 생명활동의 사례로 대표적으로 뭐가 있단 말이야 지금? 능동수송이 있다고. 이게 뒤에서 또 나오니까. 됐니?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생명활동이 이용되냐? 그 다음에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연결시키면 돼요. 현재 식물 같은 경우는 세포 호흡보다는 뭐가 활발하게 일어나? 광합성이 훨씬 활발하게 일어나. 대체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얘기야. 그러면 포도당은 세포 호흡으로 분명히 분해를 시키고 있지만 이것이 과정이 너무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포도당이 점점 뭐 하기 시작을 해? 남아돌기 시작을 하지. 그럼 나는 포도당 버리냐? 뭐 해야 돼? 만일을 대비해서 저장해야 되겠지. 그래서 포도당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 포도당 뭐 시켜줘야 돼? 합성시켜줘야 되지. 그래야 각 제한된 공간 내에서 훨씬 많은 포도당 저장할 수 있어. 일단 설명했지. 그래서 이 포도당을 뭐 시켜야 이제? 합성시키기 시작을 한다고. 얘는 다당류야, 단당류야? 단당류잖아. 그래서 이놈을 합성을 시키게 되면 무슨 류까지 합성시킨다고? 다당류까지 합성시킨다고. 됐죠? 그래서 다당류 중에 최초의 종류 뭘 만들어요? 녹말을 만든다고. 녹말 만든 이유? 뭘 저장하려고? 포도당 저장하려고. 됐지? 그러면 포도당이 다당류 되는 과정이 무슨 과정이 지금? 합성이잖아. 이때 뭐가 들어가야 돼? 에너지 들어가야 되지. 이때 에너지 어디서 공급받냐고? ATP를 분해한 결과 방출된 화학 에너지가 여기에 공급된다고. 그리고도 포도당이 남아요. 녹말을 만들고 남아. 막 넘쳐나는 거야 이제.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뭐해? 다당 중에 뭐 만들까? 셀룰로스 만들어. 이거 왜 만들어? 세포가 구성해야 되니까. 그렇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남아돌아요? 이게 또 남아돌기 시작을 해요. 미치도록 남아돌아. 그럼 이 남는 포도당을 드디어 다른 유기물로 전환해 쓰기 시작을 하지. 됐지? 그 첫 번째가 뭘로? 아미노산 만들지. 아미노산 몇 종류? 20종류 만들어요. 20개를 만든다는 얘기는 20종류를 종류별로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만들어버려요. 됐지? 그러면 아미노산의 구성 원소가 뭐예요? C, H, O, N이잖아. 포도당은 C, H, O로 구성되어 있지? 뭐가 껴 들어와야 돼? 질소 껴 들어와야 되지? 그러면 포도당이 아미노산 되려면 분명히 중간에 뭐가 들어와야 돼? 질소가 들어와야 되거든. 그럼 질소를 공급시켜야 되잖아. 그럼 질소를 공급시킬 때 원자 상태는 절대 공급시킬 수가 없어요. 왜? 지구상에서는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질소를 포함한 질소 무슨 물 형태로? 화합물 형태로 공급돼야 돼. 이때 화합물은 그냥 분자란 뜻이야. 맞지? 질소 화합물이라는 얘기는 질소로만 구성된 물질이 아니라 질소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들까지 같이 껴들어가 있는 화합물 형태로 공급을 시켜줘야 된다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됐지? 이때 공급되는 가장 대표적인 애가 이게 뭐예요? 질산 이온이야. 이거는 암모늄 이온이다. NO3- NH4+. 이거 화학시간에 배우지? 다 원자 이온들이잖아. 됐지? 이온이네 이온. 이온이네 뭘 포함하고 있어요? 질소를 포함하고 있잖아. 그럼 이걸 공급하면 이 식물이 포도당에다가 뭘 뜯어다가? 질소를 뜯어다가 붙인다고. 그 다음에 또 많이 틀리는 거, 이거는 영양소니 영양소가 아니니? 영양소지? 뭐야? 3대야 3부야. 3부 중에서 세 종류. 물하고 무기염료하고 비타민인데 그 중에 뭐야? 무기염료지? 무기염료가 바로 어떤 물질들이야? 이온들이지? 됐지? 대표적인 무기염료야. 알았지? 이게 또 무슨 게 몇 단원에 나와 이게? 4단원에 나와요. 됐지? 그러면 이 과정 자체는 포도당 입장이다. 포도당 입장에서는 질소가 붙어지는 거잖아. 이거 합성이야, 분해야? 이거 합성이거든. 그 다음에 이 현재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을 전부 다 뭐라 정했어 지금? 물질 대사를 정리했지. 그럼 의심할 필요 없이 각 과정마다 다 누가 관여하고 있어요? 효소가 전부 다 관여하고 있거든. 그럼 이것도 무슨 대사야? 물질 대사인데 합성이잖아. 무슨 작용이야? 동화 작용이지? 도대체 뭘 합성하고 있는 거야? 질소를 합성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작용은 무슨 동화? 질소 동화 작용이라고 그래. 알았지? 그래서 질소 동화 작용이 일어나야 원하는 뭘 만들 수 있어요? 아미노산 만들 수 있어요. 알았지? 그래야 이 아미노산을 가지고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유전 정보의 염기배열 순서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제대로 연결시키게 되면 원하는 뭐가 만들어져? 단백질을 만들어지죠? 됐지? 이것도 합성이야, 분해? 합성이지. 됐지? 이것도 합성, 이것도 합성이네. 물질 대사에서 합성이라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효소 관여해야 되고.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에너지 들어가야 되지. 이때는 요소 공급받냐고. ATP 분해 결과 방출된 화학 에너지가 공급한다고 지금. 그래서 현재 내가 그림에서 파란색 표현한 거지. 파란색 표현하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생명활동들이야. 알았지? 여기에 쓰이는 ATP가 이런 데 쓰인다는 얘기지. 이게 됐지? 단백질 왜 만들었니?
이게 단백질 기능이잖아. 일단은 생명체 구성 물질 중에서 단백질이 기능과 연결돼 있지. 첫 번째 뭐 단백질도 무슨 호흡을 쓸 수 있어? 세포호흡을 쓸 수 있지. 그 말 에너지와. 근데 에너지는 쓰기에는 너무 위험하지. 왜? 이걸 다시 세포로 분해시켜버리면 뭐가 나와버려? 암모니아 같은 질소 높이로 나오는데 독성이 강하잖아. 그래서 얘를 웬만하면 이걸 써? 안 써? 안 쓰지. 그래서 주로 뭘 구성해? 몸을 구성해버리지. 몸을 구성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세포 자체를 구성한다고. 말 그대로 세포막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단백질이 필요하거든. 예를 들면 여기 핵을 만들어. 핵을 만들려면 무슨 막 만들어야 돼? 핵막 만들어야 되지. 핵막의 성분이나 세포막의 성분이 다 먹기 들어가야 돼. 인지질하고 먹기 들어가야 돼. 단백질 꽤 들어가야 되거든. 그렇지? 이게 몸구성 물질을 활용하는 거고. 세 번째, 이와 같은 물질 대사가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하지? 효소가 필요하잖아. 효소 주성분이 뭐예요? 단백질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효소의 기능에 의한 이런 물질 대사를 도와주는 것들 자체를 무슨 기능이라고 그래? 생리 기능이라고 그랬지? 생리 기능은 뭐 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을 활용하려고. 이게 1단원하고 연결된 내용이라고. 알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그러고도 포도당이 남아 돌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뭘 만들기 시작을 해? 지질을 만들기 시작을 하지. 그치? 지질이 몇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거든.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지방 있잖아. 중성지방. 중성지방 기본 단위가 뭐지? 글리세롤가 뭐야? 지방산이지? 지방 한 분자 만들려면 이거 몇 개 필요하지? 한 개, 이거 세 개 필요하지? 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게 글리세롤이야. 그럼 지방산 몇 개 붙어야 돼? 세 개 붙어 지방 하나 되잖아. 그렇지? 그림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걸 만들려면 일단 이게 만들어져야 되겠네. 이거 뭐 갖고 만들어요? 포도당 갖고 만든다고. 알았지? 이렇게 됐냐? 지방의 구성 원소가 뭐야? CHO지. 여기는 중간에 뭐가 끼어 들어갈 이유가 없지. 얘도 그냥 뭐니까? CHO니까. 알았지? 그래서 분자의 결합 구조만 바꿔가지고 이걸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그렇지? 뭐 항상 그런 거 아닌데 특히 지방산 때문에 포도당 갖고 지방산 만들려면 이게 주로 무슨 과정이냐면 합성 과정이야. 알았지? 참고로 지방산은 1단원 때 설명을 들었겠지만 기본적으로 탄소가 몇 개 연결돼 있어요? 탄소가 몇 개? 뭐야? 15개 이상 연결돼 있잖아. 포도당 몇 개 있어? 탄소가 6개 있잖아. 6개를 몇 개 늘려야 돼? 15개로 합성해야 된다고. 알았지?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글리세롤과 지방산을 지방 만들면 또 뭐 해야 되니 이거? 합성해야 되잖아. 합성을 하면 뭐 들어가야 되지? 에너지 어디서 공급한다고. 여기서 공급받는다고 지금. 알았지? 그래서 ATP를 가지고 이런 다양한 물질의 종류들을 만드는 데 활용한다는 얘기야. 알았니? 그렇지? 그 다음에 질 중 또 뭐 있어요? 인지질 있잖아. 그렇지? 인지질 들어가기 전에 그럼 지방 왜 만들었니?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역할이라고. 이게 무슨 원이야? 대표적인 에너지원이지. 거기다가 포도당이 남아 돌아서 다당류로 더 이상 저장할 수 없으면 나머지 것들 다 만들고 그래도 남으면 다 뭘로 전환시켜버려? 지방으로 전환시키죠. 왜? 같은 질량당 에너지 저장 효율이 뛰어나잖아. 그렇지? 얘는 1g당 몇 킬로칼로리? 4. 얘는 9잖아. 9. 그렇지? 네, 그래서 얘는 에너지원으로 쓰긴 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에너지 저장 물질로 활용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인지질이 있어요. 인지질을 만들려면 인지질의 기본 단위 필요하겠지? 뭐가 필요해? 아니, 글리세롤 그 다음에 지방산 하나 더 필요하지. 인산 필요하지. 그렇지? 여기 인산이 뭐야? 딱 보니까 PO4 3-지. 뭐야? 이온이잖아. 이온이야. 이거 몇 대야? 3대야 3부야? 3부 중에 뭐? 무기염류야. 알았지? 이거 무기염류고 그 다음에 글리세롤과 지방산은 뭘로 만들어? 포도당 갖고 만들어. 알았지? 얘는 무기물은 유기물은 아니지. 그래서 무기염류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반드시 뭐 해야 돼? 갖고 와야 돼 이거는. 알았지? 그래서 어쨌든 이걸 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인지질 만들지. 그지? 어쨌든 그렇고 그럼 인지질 하나를 만들려면 이게 몇 개 필요하니? 하나. 이거 2개. 이거 하나 필요하지? 그림을 이해하면 글리세롤 있어요. 그 다음에 인산 붙지? 그 다음 밑에 뭐부터? 지방산 2개 붙는데 이때 지방산 하나는 반드시 뭐 해야 돼? 불포화로 꺾여야 되지. 그래야 이놈이 무슨 성을 가져요? 유동성을 가져요. 이게 되냐? 이렇게 연결을 시키라고 제발 좀. 이게 단원별로 다 연결을 시켜야 돼. 이런 연결을 잘 안 시키더라고. 이게 됐지? 그럼 이것도 주로 뭐야 이거? 합성. 이거는 당연히 뭐야? 합성이잖아. 뭐가 들어가야 돼? 에너지. 어디서 구해? 여기서 구한다고. 그렇지? 이제 자, 그 다음 인지질 왜 만들었어요? 이게 있어야 뭘 구성해? 세포막 구성하고 핵막 구성하고 소포체막, 골지체막, 리소조막 구성할 거 아니야. 생체막 구성할 수 있다고. 이게 됐지? 이제 자, 그 다음에 지질 중에 또 뭐가 있니? 스테로이드가 있지. 그냥 이런 거 만든 것 같다 그냥 넘어가면 돼. 스테로이드는 스테로이드 만든 이유가 있지. 이거 가지고 대표적으로 뭘 만들었으냐?
호르몬 만들었지? 호르몬이 바로 무슨 기능 조절 물질이야? 생리 기능 조절 물질의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지. 효소와 더불어서. 됐지? 이게 1단원 때 배운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또 뭐도 만들어요? 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들어. 뉴클레오타이드는 뭐의 기본 단위지? DNA와 RNA와 같은 핵산의 기본 단위지? 됐지? 뉴클레오타이드 구성원소가 뭐야? C, H, O, 그 다음 N, 그 다음 뭐 들어가야 돼? P 껴 들어가야 되지, P. 됐지? P가 뭐야? 인이지. 됐지? 그럼 중간에 뭐 껴 들어가야 되냐? 질소 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뭐 껴 들어가야 돼? 인이 껴 들어가야 되잖아. 이놈들도 단독으로 원자 상태로 껴 들어가는 게 아니지. 화합물 형태야. 이거하고 똑같아요. 질소 공급 방법. 뭘 공급하면 돼? 이거를 공급하면 돼. 질산이온하고 뭐하고? 암모늄이온. 됐지? 이걸 공급하는 방법? 여기 나왔잖아. 뭐. 인산 공급하면 된다고. 됐니? 이거 다 무슨 염료? 무기염료제. 됐지? 뉴클레오타이드 구조 기억나니? 당이 있고 하나 뭐 붙었어? 염기 붙었고 여기 뭐 붙었거든? 여기 인산 붙었잖아. 됐지? 참고로 이것도 뭐니? 인산이야. 이거하고 이거 다른 거니? 이것도 인산이고 이것도 인산이야. 이거 다른 거야? 똑같다니까? 됐지? 이게 무기염료 기능에서 배운 거 아니야. 인산의 기능. 뭘 구성해요? 인산의 기능. 인지질 구성하잖아. 인산과 뭘 만들어? 뉴클레오타이드 만들잖아. 인산과 뭐 만들어 지금? ATP 만든다고 지금. 이런 연결돼야 된다고.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것이 끼어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뭐야 지금? 합성이지. 참고로 여기서도 뭐가 끼어 들어가 지금? 질소 끼어 들어가지. 그럼 이것도 대표적인 무슨 동화야? 질소 동화지. 질소 동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미노산과 뭘 못 만들어? 뉴클레오타이드 자체를 못 만들어. 됐지? 어쨌든 이게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어서 뭐 시키니? 합성시키지. 그럼 뭘 만들어? 핵산 만들지. 핵산 종류 두 가지는 뭐? DNA하고 뭐? RNA. DNA 만들었어. DNA 기능이잖아.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본체지. 됐지? RNA는 이게 핵 속에 있잖아. 이 속에 있는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뭐 만들어야 돼? 단백질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단백질 만들려면 아미노산의 연결 순서에 대한 정보를 세포질까지 남겨야 되지. 그것 다 싫어. RNA. 그럼 RNA는 핵 속에서 세포질까지 뭘 전달하는 거야? 유전 정보 전달한다고. 그 다음에 RNA가 또 뭘 구성하냐? 세포 속 기관 중에서 리보솜 구성하잖아. 리보솜이 있어야 또 뭐가 만들어져? 단백질 만들어지는 거고. 됐지? 이렇게 흐름들이야. 자, 어쨌든 그렇고. 자, 그 다음 나머지 하나. 포도당 갖고 만드는 거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비타민이 있어. 됐지? 참고로 포도당 유기물이야 무기물이야? 유기물이다. 유기물이야. 유기물의 정의 다 배웠지? 뭐를 포함한 화합물이야? 탄소를 포함한 화합물이다. 탄소를 포함한 분자들 다 뭐라 그래? 유기물. 다 뭐만 빼고?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뭘로만 구성된? 탄소로만 구성된 분자들. 이거만 빼고 다 무슨 물들? 유기물들. 그래서 포도당 유기물, 다당 유기물, 아미노산 단백질 유기물, 지방 유기물, 인지질 유기물, 스테로이드 유기물, 뉴클레오타이드뿐만 아니라 핵산, 비타민까지 다 뭐야? 유기물이지. 포도당이 없으면 이 유기물 자체를 만들 수가 없어. 이게 안 만들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지?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 특히 다른 생명체들도 세포를 구성하려면 다양한 유기물들이 필요하잖아. 그럼 새로운 세포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지구상의 생명체는 아예 존재할 수가 없다고. 포도당은 어떻게 만들어? 이거 갖고 만든다고. 광합성이 일어나야만 하는 이유야. 그렇지? 그래서 대학 과정에서 대학 들어가기 전에 면접을 봤단 말이야. 광합성이 왜 필요하니? 그 애들 대다수가 이런 걸 대답 못해요. 멋지게 대답하라고. 안 멋지냐? 이렇게 멋지게 대답하라니까 이 친구는 정말 생명과학에 대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됐지? 자, 그 다음 이렇게 식물세포가 만들어 놓은 다양한 유기물들이 있어요. 됐지? 이러한 유기물들을 만들 때 바로 ATP의 분해 결과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주로 이용한다고 해.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유기물들을 가지고 동물세포의 물질 흐름 잡을게요. 동물세포도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지? 엄청나게 많은 유기물이 필요할 거 아니야. 됐지? 얘는 스스로 광합성을 할 수가 없잖아. 그 말은 스스로 유기물을 만들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누구한테 뺏어와야 돼? 얘한테 뺏어와야 되거든. 얘가 주냐 안 주냐? 절대 안 주거든. 지가 쓰려고 만들면 왜 줘? 내가 뭐 얘를 죽여야지. 어쩔 수 없잖아. 네가 안 주니까 죽어. 죽는다고 이렇게.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동물세포는 물질 흐름이다. 아까 그림을 이렇게 축소시켜놨어? 일단 동물세포 그려볼게요. 이게 동물세포야 무슨 막이야? 세포막. 세포막에 인지질 그 다음에 단백질 있지? 단백질을 확대시킬게. 이것도 무슨 기능 하나 가정하자. 물질 출력 관련한 가정을 할게요. 동물세포, 지능세포니까 당연히 핵 갖고 있겠지. 나머지 뭐 골지체, 소골지 다 있어. 다 빼고. 됐지? 자, 그 다음에 뭐 표현할 거야? 미토콘드리아. 세포 해야 되니까.
그렇지? 이렇게. 자, 다음에 애도 살아가려면 유기물이 필요하단 말이지. 근데 유기물을 스스로 만들 수 없으니까 식물이 갖고 있는 누구를? 유기물을 몽땅 뺏어올 거야. 됐지? 내가 쉽게 안 준다고. 그래서 뭐 해야 돼? 죽여야 돼. 죽였어. 이게 잘 안 나오거든. 뭐 다 찢어버려요. 세포막 다 찢어버리지? 그치? 다 찢어버려요. 그럼 뭐가 쏟아져 나와? 유기물이 잔뜩 쏟아져 나온다고. 그렇지? 이걸 어디다 집어넣을 거야? 이 안에다 집어넣을 거야. 그렇지? 이 안에 집어넣으려면 무슨 막 통과해야 돼? 세포막 통과해야 되는데 일단은 때 배웠다시피 세포막은 무슨 성막이니? 반투과성 막이거든. 반투과성 막 뜻이 뭐야? 저분자는 통과 가능한데 고분자는 통과 불가능하거든. 그럼 유기물 중에서 분명히 저분자도 있고 뭐도 있어? 고분자도 있어? 그럼 저분자는 그대로 뭐 하면 돼요?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놈의 고분자가 안 들어가거든. 내가 고분자를 포기할 수가 없단 말이야. 고분자마저도 이 안에 뭐 하고 싶어요? 놓고 싶어요. 그래서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한다고. 됐지?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고분자 중에서 대표적인 3대 영양소 중에서 3개만 살펴볼게. 첫 번째 뭐? 녹말. 덩어리가 너무 커서 이 안에 절대 안 들어와. 그래서 이놈을 세포 밖에서 살짝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뭐 시켜줘야 돼? 분해시켜줘야 돼. 됐지? 그럼 얘는 무슨 류예요? 다당류지? 다당류를 어디까지 분해시켜야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냐면 무슨 류까지? 단당류까지 분해시켜야 돼. 그럼 녹말의 단당 형태가 뭐야? 포도당이잖아. 이놈이 무슨 막 통과할 수 있다고? 세포막 통과해서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됐지? 그럼 밖에서 분해될 때 녹말을 분해시키려고 녹말을 가만히 놔뒀어요. 녹말이 쉽게 분해되니? 분해 안 돼. 이거 분해되려면 수천 년 걸려. 됐지? 근데 누가 도와주면? 효소가 도와주면 그냥 바로 분해가 돼버린다고. 수천 년 걸릴걸 1초도 안 돼서 분해시켜버려 이거. 이게 효소의 위대함이라고 해. 알았지? 어쨌든 효소를 써요. 그래서 세포 밖에서 고분자를 저분자로 분해시켜서 이 저분자를 이 안에 끌어올려는 목적으로 분해시키는 거지. 이런 목적으로 효소를 이용해서 분해시키는 거를 그 유명한 무슨 과정이라고 그래? 소화 과정이라고 그래. 이때 쓰는 효소가 뭐예요? 소화 효소야. 그렇지? 그래서 포도당까지 분해시켜야 들어오는데 이 과정을 소화를 한다고. 그럼 마찬가지로 고분자 물질이 또 뭐가 있어요? 단백질이 있어. 이걸 넣고 싶어요. 근데 안 들어와. 역시 살짝 뭐 시켜줘야 돼? 분해시켜줘야 돼. 어디까지? 아미노산까지 분해시켜야 드디어 이 안에 뭐 할 수 있어? 들어올 수 있다고. 알았지? 여기도 뭘 써야 돼? 효소 써야 돼. 무슨 요소? 소화효소. 그렇지? 그 다음에 대표적인 고분자 물질 중에 뭐가 있어요? 지방이 있거든. 지방은 잘 안 들어와. 그래서 살짝 밖에서 뭐 시켜줘야 돼? 분해시켜야 돼. 어디까지? 글리세롤 지방산까지. 물론 소화 파트 들어가면 여기 물질 종류 살짝 바뀌긴 하지. 근데 그때는 잡아줄 것이고. 그럼 이게 이 안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다고. 드디어 애가 저분자뿐만 아니라 고분자들을 다시 저분자로 분해시켜가지고 최대한 많은 양 뭘 끌어와? 유기물 끌어온다고. 알았지? 됐지? 그럼 포도당에 끌어왔지? 아미노산에 끌어왔고 글리세롤 지방산 끌어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얘들은 전부 다 3대 영양소니까 전부 다 무슨 원으로 쓸 수 있어? 에너지원. 즉 이 안에 전부 다 무슨 에너지가 있는데? 화학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를 세포를 통해서 전부 다 뭘 시킬 수 있어? 분해시킬 수 있잖아.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야? 포도당 가장 많이 쓰잖아. 그래서 일단 포도당 먼저 분해시키자. 일단 에너지 꺼내써야 되니까 미토콘드리아까지 가려면 세포질에서 살짝 뭐 시켜야 돼? 분해를 시켜야 되거든. 됐지?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살짝 뭐가 빠져나와요? 에너지가 빠져나오게 되지? 화학 에너지가. 그 다음에 이놈을 분해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걸 누가 끌어가려면? 미토가 끌어가려면 미토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해? 산소가 필요하지. 됐지? 그래서 누구한테? 엽록체가 버려버린 누굴 불러와요? 산소를 불러온다고. 그러면 이게 작동이 돼서 뭘 끌어와? 비를 끌어오게 되지. 그러면 산소와 뭐를 가지고? 비를 가지고 이제 이걸 무슨 분해시킬 수 있어요? 완전 분해. 됐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뭘로? 여기까지 분해되고 중간중간에 뭐가 빠져나와? 화학 에너지가 이제 빠져나오겠지? 이때 빠져나온 화학 에너지는 얘가 무슨 활동하려고? 생명 활동하려 쓴 건데 이걸 바로 이용하지는 않지? 이걸 다시 어디다 실어내요? ATP에다 실어낸다고. 역시 포도당 하나당 이걸 몇 개 만들어? 38개씩 만들지? 그 다음 일부는 뭘로 빠져나와요? 열로 빠져나간다고. 됐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호흡이야? 세포호흡이야. 특히 완전 분해까지 가면 무슨 호흡? 유산소. 여기서 멈추면 무산소. 알았지? 됐지? 왜 만들었어요? 이 안에 있는 소량의 무슨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꺼내가지고 무슨 활동하려고? 생명활동하려고. 그래서 어떤 생명활동이 이용되냐? 아까처럼 여기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들 중에서 세포 내부로 물질을 취급할 때 에너지를 쓸 때가 있다고 그랬지? 즉 무슨 수송에? 능동수송에 활용될 수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생명활동이 이용되냐? 예를 들면 현재 외부에서 포도당을 엄청나게 흡수를 했단 말이야. 그럼 포도당이 세포호흡을 하고도 뭐 할 때가 있어요? 남아 돌 때가 있겠지. 그럼 이거 남는 포도당 또 버리겠냐? 버리기 어려운데? 이것도 뭐 해야 돼? 저장해야 되겠네. 그럼 저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놈을 다시 다당류로 뭐 시켜야 돼요?
합성시켜야 되겠죠, 그지? 그 형태가 뭐야? 글리코젠이지. 그래서 녹말은 식물이 포도당을 저장하기 위한 형태이고, 글리코젠은 동물이 포도당을 저장하는 형태. 됐지? 둘 다 포도당 결합물인데 이름이 다른 이유는 일단은 때 설명했어요. 됐지? 포도당의 결합 비율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름이 살짝 다른 것이고. 됐니? 이거 합성해 보내? 합성이잖아. 뭐 필요해? 에너지. 어디서 받아요? 여기서 받아가지고 활용한다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미노산 엄청나게 끌어왔어요. 그럼 아미노산도 남아 돌게 되면 이 아미노산들을 합성시켜가지고 원하는 뭘로 바꿔 써야 돼? 단백질로 바꿔 써야 되겠지? 그지? 이 과정은 뭐야? 합성이잖아. 뭐 필요해? 에너지. 여기서 쓴다고. 됐지? 글리세롤과 지방산도 마찬가지로 이놈들을 합성해가지고 뭘 만들어 써야 돼? 지방 만들어 써야 되겠지? 여기서 이거 합성이니까 에너지가 여기서 공급받아가지고 그냥 활용한다고. 알았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재 식물세포와 동물세포를 보게 되면 이때 대표적인 생명활동의 사례가 능동수성도 있고, 이와 같이 저분자를 고분자로 만드는데, 즉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러한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됐지? 이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전체적인 물질에서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한 거야. 됐냐? 흐름이 머릿속에 반드시 잡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복잡한 화학 반응들을 전부 다 물질 대사잖아. 이걸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잖아. 이걸로 끝나죠? 이게 뭐가 들어가요? 에너지. 여기 에너지 방출. 누가 관여? 효소. 이걸 축소하면 여기 다 들어간다고. 이걸 확대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게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림 반대로 된대. 그럼 아까 했던 내용들 있잖아. 광합성, 단백질 합성, 지질 합성, 글리코젠 합성, DNA 복제하는 거. DNA 복제하는 게 뭐예요? DNA를 합성하는 거야. ATP 합성하는 과정이 전부 다 나왔었지? 이게 대표적인 동화작용 사례. 그 다음에 반대로 세포비라든지 단백질 분해, 지질 분해, 글리코젠 분해, ATP 분해, 그 다음에 나중에 아까 배웠던 대표적인 소화 과정들이 전부 다 이화작용 사례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단순히 이런 걸 외우는 것보다 아까 큰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면 된다고. 알았지? 이제 참고서를 보게 되면 항상 이런 것만 나오거든.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안 줘요. 이것만 주고 나머지는 안 주거든. 얘들이 이제 나머지들이 이게 이화작용인가 동화작용 헷갈리거든. 그렇지? 그래서 큰 흐름을 잡으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걸 그림을 보게 되면 이러한 물질 대사를 하는 목적이 나와요. 그 전에 그거 빼먹었네. 여기서 아까 생명활동 중에서 하나 빼먹었네. 능동수성 원하는 물질 만들자. 그렇지? 그다음 또 하나. 현재 인간은 아닌데 다른 동물들이 화학 에너지를 다른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 예를 들면 어류 중에서 전기 뱀장어라든지 전기 가오리가 있어요. 이놈들의 특징은 뭘 방출할 수 있어요? 전기 에너지를 방출시킬 수 있잖아. 얘들이 착각하는 게 뱀장어나 가오리는 물속에서 살아가다가 전기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방출하나요? 그렇지 않아. 이거 생명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ATP를 분해시키지. 그 화학 에너지가 나오게 되면 이 화학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어요?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야. 됐지?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꿀 수는 없어. 됐지? 이것만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우리 인간은 이런 능력이 없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생명체 중에서 반딧불이가 있어요. 반딧불이는 똥꼬에서 뭐가 나오냐? 빛이 나오잖아. 그럼 반딧불이가 낮에 돌아다니면서 빛을 흡수했다가 밤에 방출시키냐? 아니야. 얘는 형광 물질이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생명체니까 ATP를 분해시켜서 방출된 화학 에너지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비대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걸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지. 참고로 반딧불이는 비대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꿀 수는 없다.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빛을 화학 에너지로 바꾼 건 누가 해? 연목체가 하잖아. 연목체. 됐지? 됐니?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에 사람으로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면 이 세포가 사람이 무슨 세포라 가정을 하죠? 근육세포라 가정을 하게 되면 근육은 뭐 해야 되니? 수축과 이완, 즉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면 이때 필요한 에너지 역시 어디서 받아요? ATP 분해 결과 방출된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근육을 움직이는 데 활용시킨다고. 알았지? 근육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무슨 에너지가 필요해? 직접적으로 운동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럼 화학 에너지를 뭘로 바꿔가지고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켜가지고 근육을 움직이게 만들어준다고. 그렇죠? 그래서 생명체는 자신의 기능에 따라서 필요한 에너지 형태들을 화학 에너지로부터 전환시켜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이제 이런 흐름도 꼭 잘 잡아주면 된다. 됐니? 그럼 얘도 또 물어본다. 선생님은 운동 에너지나 이게 뭐였지? 이게 비대에너지나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나요? 물리 시간 때 배웠겠지만 에너지는 절대 소멸되는 게 아니지. 형태를 뭐 할 뿐이야? 바꿀 뿐이야. 그러면 이렇게 활용한 에너지들은 전부 다 뭘로 바뀌어요?
다 열로 바뀌어. 그래서 열로 생명체 밖으로 다 빠져나오는 거다. 됐지? 그럼 생명체 밖으로 빠져나온 열은 어떻게 되지? 지구 밖으로 나가야 돼. 지구 밖으로 안 나가면 지구 온도가 엄청 올라가. 알았지? 그래서 얘는 어디 밖으로? 지구 밖 우주로 나가요. 알았지? 너무 확장됐나?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거, 우주로 나가 열 에너지는 최초의 근원이 뭐야? 에너지 근원이 태양이잖아. 그럼 이게 다시 태양으로 돌아가냐고? 그렇지 않지?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에너지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는 다시 태양으로 돌아가지 않잖아. 그래서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한다고. 알았지? 대신에 지구 내에 존재하는 물질들 있지? 물질들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계속 뭐해? 계속 돌고 돌아. 이게 생태계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 알았지? 항상 물어보지만 이 수업 해놓고 나중에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근원이 뭐냐? 그럼 또 대답 못해요. 뭐야? 태양이야. 태양이 없으면 우리 생명체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태양을 과거에서부터 숭배해온 이유야. 알았지? 자, 그 다음 물질 대사를 하는 목적을 이런 걸로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가 뭘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 대사를 목적으로 한다. 이때 대사 뜻이 뭐니? 출입이라는 뜻이야. 에너지를 집어넣고 집어넣는 에너지 다시 꺼내 쓰는 거지. 대표적으로 광합성이라든지 세포흡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도당 갖고 다당류 만드는 거, 포도당 갖고 암유산 만드는 거, 이런 과정 자체가 에너지가 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출입될 수밖에 없잖아. 그치?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 저장했다가 필요한 만큼 에너지 다시 꺼내 쓰는 거. 그 다음에 현재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 갖고 다당류나 단백질 만들고, 포도당 갖고 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지질 만들잖아. 말 그대로 생명체에 필요한 뭘 만들어요? 물질을 만들어 활용하게 되지. 됐지? 왜 만드니? 이것들이 기능이잖아. 뭘 구성하려고? 몸 구성하려고. 그 다음에 효소나 호르몬과 같은 물질 만들어가지고 무슨 기능 조절하는 데 쓰려고? 생리 기능 조절하는 데 활용하려고. 됐지? 이런 목적으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야. 됐니? 됐지? 자, 그 다음에 물질 대사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1단원에서는 아마 다루지 않았을 것이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지. 현재 여기 화학 반응들을 보게 되면 실제 굉장히 복잡한 화학 반응도 있고 굉장히 단순한 화학 반응도 있다. 그렇지? 이때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효소를 이용한 물질 대사는 대부분 어떻게 일어나요? 단계적으로 진행돼. 알았지? 특히 단순한 화학 반응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진행시킬 필요가 없는데 복잡한 화학 반응들 있지? 복잡한 화학 반응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 단계적으로 진행시킨다고. 그러면 내가 그림상에서 점선으로 표현한 부분 있잖아. 점선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다 뭐란 얘기야? 단계적이야. 알았지?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대표적인 무슨 성이 있는데? 광합성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결과만 보니까 굉장히 뭐해 보여요? 간단해 보이잖아. 이거 엄청 복잡한 과정이야. 알았지? 간단히 설명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 만들어요. 됐지? 여기서 에너지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지. 그치? 이놈들이 이것까지 될 때 어때? 얘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간다고. 그치? 단계적인 화학 반응을 거쳐간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A로 합성되고 A가 뭘로 합성되고 B로 합성되고 B가 C로, C가 D로 그 다음에 포도당까지 합성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이 흐름은 계속 뭐하고 있어요? 합성하고 분해하고 있어요. 합성하고 있지. 합성하고 있으면 합성될 때마다 에너지가 뭐하고 있단 말이지? 들어가고 있단 말이지. 그럼 단계적으로 합성시킬 때마다 에너지도 어떻게 들어가요? 단계적으로 들어가지. 됐지? 단계적으로 하는 이유다.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을 갑자기 만들다 가정해봐. 한 번에 만들어버리잖아. 그럼 포도당에 뭘 집어넣어야 되는데? 에너지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럼 에너지 어떻게 집어넣어야 돼? 한 번에 동시에 집어넣어야 되거든. 근데 한정된 공간에다가 넘쳐난 에너지를 한 번에 집어넣으면 오히려 손실된 에너지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지. 근데 어떻게 집어넣으면? 천천히 집어넣으면 한정된 공간 안에 최대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그렇지? 그래서 단계적으로 진행시키는 이유고, 그 다음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각 단계별로 관여하는 있잖아. 각 단계별로 관여하는데 당연히 물질 대사니까 전부 다 누가 관여하고 있어요? 효소가 전부 다 관여하고 있지? 단계별로 관여하는 뭐의 종류가 달라요? 효소의 종류가 전부 다 달라. 됐지? 여기는 효소 1, 효소 2, 효소 3, 효소 4, 효소 5. 이게 됐지? 단계별로 관여하는 효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가 말 그대로 어떻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단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렇지? 근데 흐름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효소 2가 없다 가정해봐. 포도당 만들어지겠냐? 절대 안 만들어져. 알았지? 근데 효소 1은 너까지만 진행시켜요?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진행시켜. 그럼 이게 만들어지면 효소 2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진행시킨다고. 이게 됐지? 됐지? 흐름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반대로 이 포도당을 가지고 세포시킬 거야. 얘를 산소와 함께 무슨 분해시키고 싶어요? 완전 분해. 그럼 이것도 어떻게 분해가 돼?
단계적으로. 예를 들면 E라는 물질로 E를, F라는 물질로 F를, G라는 물질로 G를, H라는 물질로 해서 최종적으로 뭐까지? 이산화탄소, 물까지 분해시킨다고. 그렇지? 그럼 계속 분해시키는 과정이니까 단계별로 분해될 때마다 뭐가 빠져나오겠냐? 에너지가 빠져나오겠지. 그럼 이때 빠져나온 에너지는 일단 어디다 실어내요? ATP. 일부는 뭐로 빠져나가? 열로 빠져나가지. 그래서 포도당 하나가 완전 분해되면 이런 결과를 통해서 ATP가 총 몇 개 만들어져? 38개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 근데 만약에 포도당을 한꺼번에 분해시켜버리잖아. 그럼 에너지가 어떻게 나오겠냐? 한 번에 쏟아져 나오겠지. 그럼 한 번에 쏟아져 나온 에너지를 ATP에다가 소량씩 나눠 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그러면 원래 38개보다 더 적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뽑아야 돼? 천천히 뽑아가지고 천천히 소량씩 나눠 담아야 최대한 많은 양 뭘 만들 수 있어? ATP를 만들 수 있다고. 알았지?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단계별 관여하는 뭐의 종류가? 효소의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세포호흡에 쓰이는 효소의 종류하고 광합성에 쓰이는 효소의 종류가 또 달라요. 알았죠? 그래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효소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지. 셀 수가 없어. 아직도 찾아내지 못한 효소의 종류가 엄청 많아. 그래서 단백질의 종류 자체가 뭐하다는 얘기야? 어마어마하다고. 알았지? 그 일단 설명했던 부분이고. 됐니? 넘어간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표현한 그림이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계별 관여하는 효소가 다르기 때문에. 됐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사례 뭐? 광합성하고 그 다음에 세포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게 방금 했던 걸 비교하는 거야. 됐지? 일단 그림을 보게 되면 X축은 뭐예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Y축은 각 물질이 가지고 있는 무슨 양? 에너지량이다. 아까 그림에서 이 그림 있었잖아. 이 그림을 여기다가 그냥 광합성에다 한번 적용시켜 보겠다고. 됐지? 그럼 광합성의 주 재료가 뭐야? 교재 있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지. 이걸 뭐 할 거야? 합성할 거지. 에너지 들어가야 되겠네. 무슨 에너지가? 비대에너지 들어가야 되겠지. 됐지? 그래서 비대에너지를 엽록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소가? 엽록소가 무슨 에너지를 바꿔가지고? 화학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합성될 때마다 집어내야 되겠지. 근데 관여하는 효소들 때문에 이게 바로 포도당 합성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성돼요? 단계적으로. 그러면 에너지가 이만큼 있었는데 합성이 되면서 얼만큼 더 들어갔다는 얘기야? 이만큼 더 들어갔다는 얘기죠. 됐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차근차근 에너지를 천천히 집어넣는다고. 됐지? 그래서 이제 원하는 뭘 만들어요? 포도당을 만들죠. 그럼 포도당에는 이제 다량의 화학 에너지가 저장됐을 것이고 부수적으로 뭐가 만들어졌고? 산소가. 이 산소는 엽록체 입장에서 필요 없으니까 뭐 해버려요? 버린다고. 됐지? 그 다음에 이 포도당을 이제 세포로 분해시켜 버릴 거야. 완전 분해시킬 거기 때문에 무슨 호흡 시킬 거예요? 유산소 호흡 시킬 거야. 그럼 포도당을 산소와 함께 분해시킨다는 얘기는 이걸 완전 분해시킨다는 얘기지? 그 안에 있는 뭘 꺼내기 위한 거고? 에너지 꺼내기 위한 거고. 역시 단계별로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에 이놈이 한 번에 분해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분해돼요? 단계적으로 천천히 분해된다고. 됐지? 그럼 수준이 뭐해졌어요? 낮아졌잖아. 그럼 그만큼 뭐가 빠져나왔어? 에너지가 빠져나왔다는 얘기지. 그럼 이만큼의 에너지, 즉 화학 에너지겠지. 이 화학 에너지를 뭐에 만드는데? ATP에 이제 소량씩 나눠 담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일부는 뭘로 빠져나가요? 열로 빠져나가겠지. 됐지? 이런 흐름들이 단계별로 진행된다는 얘기야. 됐지? 그지? 그럼 이걸 또 분해시켰어요? 그럼 그만큼 또 뭐가 만들어져? ATP하고 열 에너지. 됐지? 이렇게 해서 최종까지 분해를 시킨다고. 됐니? 됐지? 그럼 그림이 왜 이렇게 계단형으로 표현했는가? 뭐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 여기까지가 무슨 호흡이지? 세포비야. 이거 왜 만들었어요?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꺼내야 되겠지. 꺼내면 무슨 에너지 나와 다시? 소량의 화학이지. 이게 무슨 활동 이용돼? 생명활동. 어떤 생명활동 이용됐을지 아까? 등동수송. 필요한 저분자를 고분자로 합성하는데, 그 다음 사람 같은 경우는 근육을 수축하는데, 전기 가루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그 다음에 반대뿌리 같은 경우는 비대를 전환시켜서 이런 다양한 생명활동이 된다고 하고, 그다음 또 하나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럼 ATP를 분해시켜서 화학 에너지를 꺼내는, 즉 이 과정은 세포호흡이냐? 아니지. ATP를 합성하는 것까지만 세포호흡이야. 그치? 헷갈리면 안 돼.